안녕하세요. 여성극장입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 앞에 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언제부터인가 제 얼굴에 깊어진 주름들이 마치 세월의 지도처럼 새겨져 있었거든요. 75이라는 나이가 이렇게 실감날 줄은 몰랐어요. 그럼에도 제 곁에는 평생을 함께해온 동갑내기 남편이 있지요. 제 남편도 이제는 허리가 구부정해지고 걸음걸이도 예전 같지 않지만 여전히 무뚝뚝한 성격은 그대로입니다. 아침마다 묵묵히 조간 신문을 읽는 그의 모습을 보면 마음 한편이 든든해져요. 말은 별로 없어도 그가 지켜온 가족의 무게를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저희 두 아이들도 이제는 제법 어른이 되었어요. 아들은 벌써 40대 중반이 되어 회사 일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요. 자주 집에 오지는 못하지만 가끔 전화로 엄마, 몸은 괜찮으세요? 라고 물을 때면 그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져요. 딸은 좀 더 세심한 편이에요. 결혼해서 살림살이에 바쁘겠지만 다행히 저희 집 근처에 살고 있어서 가끔은 오고 가고 해요. 그런데 무엇보다 제 삶을 환하게 밝혀주는 건 바로 4명의 손주들입니다. 큰 손주는 이제 대학생이 되어 어른스러워졌고 막내 녀석은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아이들이 집에 놀러 오는 날이면 온 집안이 웃음소리로 가득해져요. 특히 막내 손주가 할머니 하며 제게 달려와 안길 때면 세상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 손주들 덕분에 저는 아직도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있지요. 하지만 지난 봄부터 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자꾸 느끼게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밥맛도 없는 데다 자꾸 체중이 줄고 있었죠. 예전에는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해도 끄떡없었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오르곤 합니다. 가족들 앞에서는 애써 웃으려고 노력하지만 혼자 있을 때면 가슴 한편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안감이 몰려오곤 합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내가 혹시 몹쓸 병에 걸린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왔어요. 그러면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어요. 하지만 이런 걱정도 손주들의 맑은 웃음소리 앞에서는 잠시나마 사라져요. 아이들은 할머니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여전히 저를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손주들의 맑고 순수한 눈빛을 보면 저는 더 오래 이들 곁에 있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제 몸은 제 마음과는 다르게 자꾸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제 몸은 더 이상 저희 의지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아침상을 차려놓고 남편과 함께 앉았는데 한 숟가락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음식을 보기만 해도 속이 메스꺼워졌고 억지로 먹으려 해도 바로 토해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며칠 동안 계속되면서 제 체중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더 놀라운 건 배가 이상하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고 동시에 다리도 퉁퉁 부어올랐어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계단을 오르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지요. 병원에 가봐야겠어. 평소 말수가 적은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말려봤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지난 여름에 남편의 손에 이끌려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검사실에서 이런저런 검사를 받는 동안 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발 큰 병이 아니길 단순한 노화 현상이길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제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간경화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간경화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대충 알고 있었거든요. 의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지만 귀에 들어오는 건 몇 마디뿐이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완치나 수술은 어렵고 약물로 진행을 늦추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눈앞이 캄캄해지고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제 옆에 앉아 있는 남편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과 손주들 생각 때문이었어요.
아직도 함께하고 싶은 순간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운전대만 꽉 잡고 있었어요. 평소에도 말이 적은 사람이지만 그날의 침묵은 유독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들이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남편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곁에 묵묵히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때때로 그 침묵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따뜻한 말 한마디, 괜찮다는 위로 한마디가 간절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 사람도 저만큼이나 충격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이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건 분명했어요. 예전처럼 부지런히 집안일을 할 수도, 손주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해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이제 이 집안의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45년 동안 가정을 위해 헌신해온 제가 이제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된 거죠. 하지만 이런 절망적인 생각들 사이로도 한 가지 분명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직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남은 시간이 얼마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지 몇 주가 지나면서 제 몸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겁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큰일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새벽 5시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져 하루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아침 해가 중천에 떠도 몸을 가누기 힘들었습니다. 밤은 더욱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 걱정으로 잠도 쉽게 잘 수가 없었고 어쩌다 새벽에 잠을 깨면 두려움과 공포에 짓눌리게 되었습니다. 인생이란 것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옆에서 잠든 남편을 깨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었어요. 화장실 거울을 볼 때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이 정말 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초라해져 있었거든요. 볼은 푹 꺼지고 눈가는 더욱 깊어졌으며 한때 환하던 미소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손주들이 놀러와도 예전처럼 밝게 웃어줄 힘조차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괴로운 건 남편과의 소통이었어요. 그 사람은 평소보다도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저 멀뚱멀뚱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면 안 되나요? 하지만 정작 그런 마음을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어요. 그 사람도 저만큼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45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인데 이런 상황에서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가슴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계속 쌓여만 갔어요. 어느 날 오후 제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막내 손주가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8살짜리 아이의 손에는 색연필로 그린 그림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빨간 지붕에 작은 집과 노란 해, 그리고 손을 잡고 있는 할머니와 아이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드릴게요. 아이가 그림을 제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저랑 오래 같이 있어야 돼요. 할머니랑 더 많이 놀고 싶어요. 그 맑고 순수한 목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어요.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는 제가 우는 모습을 보고 당황해하며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저도 슬퍼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직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 작은 손주의 순수한 마음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비록 몸은 아프고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아직 제가 줄 수 있는 사랑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새삼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혼자 있을 때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고 남편의 지속되는 침묵은 여전히 답답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막내 손주의 그 따뜻한 말 이후로는 남편의 침묵도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두려움이 그를 더 조용하게 만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서서히 스며들었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남편의 모습에서 뭔가 달라진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집안일이라고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던 그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서툰 손놀림으로 빨래를 개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로 청소기를 끌고 다니며 방 곳곳을 돌아다녔고, 제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으면 물 한 잔을 가져다 주곤 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처음에는 이렇게 말리기도 했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서투른 손길이 오히려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평생 바깥 일만 하던 사람이 이렇게 집안일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니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음식에 대한 그의 세심함이었어요. 제가 밥맛이 없어 숟가락을 놓고 있으면 혼자서 시장에 나가 이것저것 사다 왔습니다. 특히 어느 날 오후 그가 비닐봉지를 들고 돌아와서는 조심스럽게 더덕무침을 꺼내 보였어요. 여보, 이건 당신이 좋아하잖아. 조금만 먹어봐.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평생 요리라고는 라면 하나 제대로 끓여본 적 없는 사람이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 작은 정성에 저는 오랜만에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아프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병이 가져다 준 고통 속에서도 이런 소중한 발견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들이 전화를 걸어와서는 이번 가을에 온 가족이 함께 설악산 단풍 구경을 가자고 제안한 거예요. 엄마, 올해 단풍이 정말 예쁘다던데요. 우리 모두 함께 가서 좋은 추억 만들어요. 몸은 여전히 피곤하고 기력도 많이 없었지만 그 약속만으로도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걷는 단풍길을 상상하니 가슴속에서 따뜻한 기대감이 올라왔어요. 비록 예전처럼 활기차게 걸을 수는 없겠지만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선물 같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외출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제 손에 작은 봉투 하나를 조용히 쥐어주었어요. 뭔가 했더니 편지였습니다. 평생 편지라는 걸 써본 적 없는 사람이 말이에요. 손 떨리는 마음으로 편지를 펼쳐보니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45년 동안 말로 다 못한 게 많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 삶은 덜 외로웠고 참 따뜻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내가 당신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고마웠어요. 사랑해요. 그 짧은 글을 읽으며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동안 말수 적은 남편이 속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담아두고 있었는지, 그리고 저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비로소 알 수 있었어요. 45년 동안 함께 살아왔지만 이런 마음을 글로 써서 전해받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비록 앞으로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서로를 아끼며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오늘따라 선선한 가을 저녁바람이 유난히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붉은 단풍잎들이 하나둘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 아름다운 계절이 제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난 45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니 결코 헛되지 않은 시간들이었어요. 신혼 때 좁은 원룸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가난했던 날들도, 아이들 키우며 밤잠을 설쳤던 힘든 순간들도 결국은 서로를 지켜주며 여기까지 온 거였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지금 이 순간을 만들어낸 소중한 밑거름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의 침묵에 대해서도 이제는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심함이나 냉정함이 아니라 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음을 이제야 알겠어요. 평생 표현에 서툴렀던 그 사람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품고 있었는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가을 온 가족이 함께 할 설악산 단풍 여행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겠지요. 비록 많이 걷지는 못하겠지만 어린 손주들과 함께 걸을 그 길을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입니다. 그런 희망이 제게는 그 어떤 명약보다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손주들 그리고 무엇보다 45년 동안 곁을 묵묵히 지켜준 남편이 있기에 저는 끝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순간들만큼은 사랑과 감사로 가득 채우고 싶습니다. 요즘 저는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하루를 시작해요. 예전처럼 바쁘게 움직일 수는 없지만 이렇게 고요한 시간 속에서 삶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성공이나 큰 업적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과 함께하는 시간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것을요. 삶이 제게 가르쳐 준 건 정말 단순합니다. 사랑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끝내 손을 놓지 않는 마음이다. 오늘 저녁도 남편이 제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어요. 그 따뜻한 온기 하나로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충분히 의미 있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설정해 주시면 더욱 풍성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